자, 이번엔 부산으로만 갑니다. 먼저 부산 북갑 보궐선거 세 후보 모두 사전투표를 했는데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했고요. 하정 후보는 전재수 후보와 투표장을 찾은 점이 달랐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부산에 국회의원이 18명이 있는데 부산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부산시 내 유일하게 있던 정부 여당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과연 부산시가 정말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어렵게 되겠죠. 국민의힘이 그간 선거에서 본투표를 강조했는데 오늘 그 아내분과 함께 사전투표 첫날에 함께 행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대선 때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한 분들도 계시지만 현 제도 여건상 투표 동료 많이 해서 우리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래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제 처가 본투표 날 동네 주민들과 함께 줄 서서 투표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좋은 생각이 같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중요합니다. 본투표 날은 제 아내가 본투표를 하러 갈 때 제가 함께 배웅하러 갈 생각입니다. 자, 일단 세 후보 모두 오늘 사전투표한 장면만으로도 짚어볼 게 많습니다. 먼저 하정 후보부터 볼까요? 자, 전재수 후보와 동행을 했어요. 보통은 배우자와 동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재수 후보와 투표를 같이 했어요. 이것도 전략이겠죠? 그렇죠. 다 전략이고 공교롭게 세 후보가 다 다른 사람 방식으로 투표를 했네요.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 신인으로서 본인이 북극갑에 대한 이런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좀 낮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지역에서 좀 오랫동안 있었고 한 사람은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북극갑의 상징적인 정치인이고 이번에 또 선거에 동시에 치러지는 부산시장 선거에 유력 후보로 뛰고 있는 전재수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를 같이 하는 것들, 그런 투표를 같이 보여주는 것도 글쎄요, 전재수 후보에게도 전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전재수 후보가 북극갑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었지. 2년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패를 했음에도 그때 딱 한 석 살아남았던 게 전재수였지. 그런 전재수 후보였지라는 걸 또 이미지를 부각시켜줄 수 있고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를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 이제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지게 되면 정말 부산 국회의원은 민주당은 빵석이다. 그럼 부산시장 전재수가 된다 하더라도 뭔가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기 위한 투표 전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균 대변인, 박민식 후보는 오늘 배우자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는데 아까 영상 보니까 기자들도 박 후보는 사전투표 안 하고 본투표 할 줄 알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저도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요. 사전 투표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난 대선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에 대해서 부정선거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그분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가가 그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도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도 있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투입될 인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3일 동안 투표하는 것과 본투표 하루만 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투표율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분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이쪽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행위라 보고 있고요. 앞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정우 후보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 기대고 싶은, 심지어 김어준 씨가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구호하라면 구호하고 대통령 얘기하거나 아니면 급기야는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전략일 수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이 내세울 게 그만큼 부족하다.
그런 불안하고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를 남기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모습은 정영진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오늘 흥미로운 장면이 한동훈 후보는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동행을 했는데 아내는 또 본투표 날 투표를 한대요. 저 이런 투표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우자가 아닌 정치적 멘토와 그다음에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적 멘티하고 이렇게 투표하는 이런 커플 처음 봤고요. 마찬가지로 후보는 사전 투표하고 그 배우자는 본 투표하는 것도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후보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 두 번 노출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언론에 일단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신박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 들고 앞으로 다른 후보들도 이런 방식 따라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이런 하나의 또 새로운 방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화면에는 이 한동훈 후보 혼자 나왔는데 아내분도 함께 이 사전투표장에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 장면들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두고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신경전이 또 벌어지기도 했다는데 그 장면도 만나보시죠. 하정우 후보는 전재수 시장 후보랑 같이 사전투표에 동행을 했는데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로 같이 간다는 건가요? 혼자서는 투표도 못하는 후보, 북구를 이끌 수 없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좀 안쓰럽게 여겨져요. 하정우 후보가 전재수 후보한테 큰 짐이 되고 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께 협업해서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그런 상징성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본인도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모셔서 하셨으면 될 일 아닙니까? 자, 당 교수님. 잠시 뒤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제 토론회를 계기로 두 사람이 뭔가 감정의 골이 좀 깊어졌는지 기싸움이랄지 혼자서 투표 못하느냐. 전재수에게 오히려 당신이 짐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 하정 후보도 본인도 뭐 모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모셔서 하셔라 또 이렇게 또 비판을 했네요. 사실 뭐 한동훈 후보의 그러니까 이제 하정우 후보를 향한 공세의 논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출마할 때부터 자기 스스로 왜 결정해서 나오지 못하느냐, 대통령의 뜻을 그러니까 받들어서 나오느냐는 식으로 상당한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하정우 후보에 대한 공격 논리는 단순하죠. 쉽게 말하면 정치적 후견인 없이 절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후보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정우 후보는 개의치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전재수 시장 후보와 함께 나선 부분은 본인이 아무래도 정치 초짜고 사실은 이 부산 북구 갑은요. 전재수 시장 후보가 3번 당선한 지역이잖아요. 사실상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 전재수 시장 후보의 정치적인 뭐랄까요 일종 영향력을 내가 갖고 오겠다는 노골적인 전략인데 그걸 뭐 그렇게 상대 후보가 뭐 타선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생각을 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은 자신은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지만 사실 북구갑이라는 이 지역구가 나름대로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정치적 코드와 좀 뭐랄까 그 생각이 같은 그런 시장이 당선돼야만 북구갑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유권자에게도 전해주기 위해서라도 뭐 지금 시장 후보와 함께 선거하는 것은 저는 뭐 상당히 잘한 나름대로의 전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 실시된 어제 오후에 발표된 조사 보겠습니다. 한국리서치가 KBS와 KBS 부산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추이를 보여드릴게요. 4월 27일 조사, 5월 8일 조사, 5월 24일 조사 이렇게 텀을 두고 실시한 조사의 추이를 봤을 때 먼저 하정 후보 30, 37, 33 이렇고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5, 17, 15 하락하는 거죠.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24, 30, 39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하정 후보는 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데 한동훈 후보는 좀 상승세가 좀 뚜렷하죠. 박민식 후보는 하락하는 모습이고
이런 여론조사를 보는 새 후보 해석이 모두 달랐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엉터리 여론조사가 횡행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보이스피싱이 귀에 솔깃한 말로 우리 시민들의 지갑을 탈탈 털어가듯이 엉터리 여론조사가 박민식에게로 가는 표를 훔쳐가려고 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 쪽에서 단일화 대비를 해가지고 이제 여론조사 전화 오면은 잘 받아라 비상 대기 이런 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표본을 보게 되면 진보보다 보수 샘플 숫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오고 있는 중국이랍니다. 보수 과표집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민심 흐름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민심이 위대하고 민심이 참 두렵다라는 생각합니다. 민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정치 변호사님.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모두 지금 이 여론조사 문제 있다. 뭐냐? 보수의 과표집, 한동훈 후보 측의 응답률이 높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얘기고, 박민식 후보는 보이스피싱에 비유를 해가지고 표를 훔쳐간다. 이런 조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여론조사 시험에 비유하면 여론조사는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본고사를 잘 보겠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하구나. 그런데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본고사에서 좋은 득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여당이나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지지율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모의고사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본고사를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추이잖아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추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추이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이게 하락하는 후보도 있고 약보합세가 있는 그 후보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왜 지금 하락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나는 왜 그 박스권을 탈피해가지고 더 올라갈 수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여론조사 탓만 하고 문제 탓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과연 반성의 기미가 있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 들고요. 오히려 저와 같은 그런 언급 자체가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복당에 대한 얘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우리 의원들의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도 전혀 받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국민의 신뢰로 당선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의 명분은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어떤 흔들리는 당권의 힘으로 거대한 그 명분과 민심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자, 이건 김기영 대변인께 여쭤봐야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저 당선되면 국민의힘 복당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는지 지금 당내 친한계에서도 고무된 모습인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이긴 다음에 그 이기는 데 있어서 그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원들이, 국민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런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분석과 그게 당원과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약간의 오만하게 비춰질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저는 박민식 후보의 가능성은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추이라는 게 여론조사라는 게요. 북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북구 갑에 인구가 11만 명인데 여론조사가 한 30번 가까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500명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는 15,000명씩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수도 없는 여론조사 속에서 앞서가는 후보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을 겁니다. 근데 지지율이 정체된 후보나 그런 분들은 열심히 안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안 받는 사람들이 선거에 임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약간 좀 오만할 수 있고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가 국민들에게 그다음에 정치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냉정히 본 다음에 저런 분석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